자기를 갑시다. 자기. 전자기 중에서 자기. 자기 파트인데, 일단은 자기장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은, 일단 자석에 대해서 알아요. 자석에 대해서. 일단 자기라고 하는 거랑 가장 밀접한 그 실험기구, 이런 것들이, 자석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석. 일단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N극과 S극 같은 게 있고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소리라고 하면 되겠고, 이 자기력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일단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자기력 일단은 극이 두 개니까 좀 끕시다. 극부터 이렇게 N극이 있다고 치고, 여기도 이렇게 N극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S극도 서로 쳐다본다고 칩시다. 이렇게 S극 이렇게 S극, 여기도 NS극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일단은 같은 N극끼리라고 하는 것들, 같은 S극끼리, 즉 얘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극이 서로 마주보고, 같은 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경험상 알겠지만은 같은 극끼리 이렇게 서로 미는 힘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같은 극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 청력이 이렇게 생긴다 보면 되겠고, 그리고 N극과 S극처럼 다른 극이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기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인력이 있다라고 한 걸 수 있죠. 인력. 다른 극. 다른 극이면은 인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면 되겠는 건데, 그래서 일단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두 가지, 첫 번째 청력이 있고 두 번째 인력이 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걸 일단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이 장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는 마당장자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마당장. 영어로 필드죠, 필드. 이렇게 보면 되겠고, 뜻을 쓰라 그러면 요런 자기력이 작용하는, 일단 뭐 공간적인 의미로 보면 되겠는데, 공간적인 의미. 일단은 이런 것들, 자기력이든 뭐든 모든 걸 설명할 때는 일단은 뭐를 기준으로 설명하냐면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나침반을 씁니다. 나침반 중에서도 N극을 씁니다. N극. 북쪽을 향하고 있는 극인 N극.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의 방향은 무엇이냐? 나침반이 N극이 향하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나침반의 N극이다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알고 출발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 책에서 자기장이라는 뜻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가리키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N극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걸 표현한 게 자기력선인데, 자기력선.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를 선으로 표시하는 거. 이걸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시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을 N극, 오른쪽을 S극으로 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가 N극,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요게 S극이라 그런다면,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나침반을 두게 되면 당연히 나침반의 N극은 왼쪽을 향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선을 그리는데, 이런 선을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나침반을 뒀다. 그럼 나침반의 N극은 당연히 이제 인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할 거니까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려놓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그러면 되겠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요런 데 두거나 요런 데 두게 되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왜냐면 나침반은 N극이라고 하는 S극을 좋아해서 이렇게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선을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자석을 두게, 나침반을 두게 되면은 그걸 이제 이연선을 전기력선이라 그러는데 그림이 대강 노래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특히나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는 것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온다 그러는 거고 보통 많이 외울 때 이거 나가 이렇게 많이 외우고 나간다 이렇게 해서 많이 외우고 얘는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어쨌거나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선으로 연결한 거를 자기력선이라 그런다 보면 되겠고 특징을 좀 쓰라 그러면 양극에서 약간 좀 빽빽해지는데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자기력이 세다.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좀 듬성듬성 있다. 듬성듬성 있다 그러면은 자기장이 조금 약하다. 자기력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조금 적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줄 거고 어쨌거나 자기장의 세기를 선으로 표시하는 거를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정리 좀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일단 책에도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며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니까 항상 기준은 나침반의 N극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걸 반드시 항상 기억을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자기력선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좁은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뭐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그리면 이게 다 그려진 거야. 안에 이게 다 그려진 거야. 안에다. 안 그래서 그랬지. 다 그려지는 건데 너무 다 그리 복잡한 거니까 안 그릴 것뿐이고 얘도 마찬가지 다 그려진대 이렇게. 근데 아무리 다 그리고 해도 교차하거나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교차하거나 끊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차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침반을 두게 되면은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이쪽이기도 하고 이쪽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잘못 그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끊어진다는 거 다시 불가능하는 건데 여기 다 다시 이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교차하거나 갈라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거 이제 폐곡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끊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력선의 특징이니까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핵심 키워드에 좀 좁은 방향 보면 알겠지만은 자기력의 방향이라 그러면서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N극과 N극이 서로 쳐다본다 그랬을 때 둘 다 선이 나가긴 나가죠. 나가긴 나가는 건데 교차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교차하지 않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식으로 해보세요. 교차하지 않고 이렇게 퍼져나가기. 교차하지는 않고 이렇게 퍼져나가기. 교차하지는 않고 퍼져나가기. 서로 밀어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가 N극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S극이면 일단은 S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N에서 나가서 S로 쏙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출발해서 들어가는 모양인데 약간 얘들은 이런 식으로 왜냐면 가까울 때 좀 세지만 물면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간 좀 벌을 해서 그림을 그리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그 자석을 이제 유판 밑에 두고 철가루 뿌리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그림만 나오고 이렇게 전기력 그 자기력 선만 보이고 이 극이 무엇인지 뭐 찾으라 그러면 그것도 설정해야 되겠고 반대로 이렇게 둘 다 S극이다. 둘 다 S극이다. 그러면 둘 다 들어오는데 교차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서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교차는 절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거니까 우리 책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하나 더 그렸으니까 저것도 일단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알아둘 게 뭐냐면은 전류주의의 자기장이라는 개념인데 전류주의의 자기장
희한하게도 전류는 분명히 전기고 자기장은 분명히 자기인데 얘들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도선이 직선 도선도 있고 그 다음에 원형 도선도 배울 거고 그 다음 배울 게 솔레노이드 혹은 코일이라 그러는데 우리 책에는 코일이에요. 코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얘들이 전류가 흐른다면 얘들도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자기장. 참고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B라고 많이 쓰는데 비오라는 사람하고 사바르라는 사람을 따가지고 이제 B라고 많이 쓰는데 희한하게 전기적인 현상인 전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뭐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럼 직선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를 때 철가루를 뿌리면은 뭐 특정 모양이 나타나느냐? 나타납니다. 이거는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럼 도선 주변에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이 돌아가느냐? 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텐데 책에 지금 뭐라 내과 설명이 조금 적은데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요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령 그러면 어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오른나사 법칙이라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 오른손을 좀 그려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칩시다. 이렇게 자 이게 오른손이라고 치면은 할머니 가느네. 자 여기 오른손이라고 치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뭐라고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더 알아줘야 되냐면은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엄지손가락, 네 손가락. 쟤들 사이의 관계를 조금 정리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노선이 지금 3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직선도선. 두 번째가 원형도선. 세 번째가 코일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찾는 거냐면 일단 찾는 요령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 방향을 찾고 전류는 알죠? 이게 플러스 출발해서 마이너스 도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을 찾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일단은 직선도선에 해당하는 그 직선도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직선 닮은 건 사실 엄지니까 엄지라고 하는 거를 전류로 찾고 그럼 전류를 찾고 그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 색깔 바꿀까요? 이렇게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야 거는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도선 주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라고 보면 되겠으며 주위에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동심원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그런 거보다 하면 되겠고 원형도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도선의 확장인데 이거는 사실 엄지를 전류로 하든 내 손가락을 전류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일단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내 손가락이 원형 닮았으니까 그걸 전류로 잡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기장을 잡는 거죠. 자기장. 그런데 이거는 원성 중심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일단 정리만 합시다. 일단 먼저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이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코일이라고 하는 것도 내 손가락이 닮았기 때문에 이 코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내 손가락을 전류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장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때 만들어진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자기장. 이 내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좀 보고 좀 구하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하는 요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방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는 건데 당초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림 봅시다. 그림. 일단 책에 직선도선 주위에 자기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세로방향 이렇게 있을 때 세로방향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왜 선이 안 꺼지지? 잠깐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전류가 위쪽으로 한다 봅시다.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내가 엄지를 위쪽으로 하게 되면 내 손가락이 왼쪽에서 튀어나와서 오른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되는 거니까 왼손으로 큰일 나면 되고 오른손에 됩니다. 오른손으로 요렇게 당기니까 요런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좀 그림이 이쁘게 돼 있죠. 이거는 우리 책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좀 더 이쁘게 쓰게 되면 일단 요런 식으로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종이가 전선이 요렇게 있고 뚫고 들어간 거. 여기를 좀 플러스 극으로 잡아주고 이쪽을 마이너스 극으로 잡아주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위로 늘 텐데 여기에 나침반들을 두게 되면 나침반을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뒤쪽에 여기 둔다 그러면은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얘는 요쪽 N극 얘는 요쪽 얘는 요쪽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기는 걸로 보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그림 본다 알겠지만은 위에서 본다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멀수록 좀 약해지긴 하는데 가까울수록 세지긴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느꼈지만 이렇게 하나 됐겠죠. 이렇게 느꼈고 그다음 뭐 이렇게 느꼈죠. 이렇게 가까울수록 세지긴 하는데 촘촘해지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반대라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그림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걸 전류 잡고 내 손가락이라고 하는 걸 자기장을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찾을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둘째야 되는 건 자기장 모습이 동심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림은 당연히 봐야 되겠고 그리고 책에 자기장 방향인데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한다 표시해야 되겠고 내 손가락 방향을 자기장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원형도선하고 똑같죠. 지금 자기장 방향 찾는 게. 그런데 저는 이걸 예를 둘이 같다라고 했는 건데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거를 거꾸로 설명하고 똑바로 설명하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전류가 셀수록 세고 전선에 가까울수록 세다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공식이 원래 있어요. 그 자기장 직선도선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세기라고 하는 게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R분의 I라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울 거라고 보면 되겠고 심지어 물리투에서 배우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거리 어차피 직선도선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전류의 세기겠고 전류의 세기가 세면 당연히 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세기가 세질 거고 이 거리라고 하는 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모가 작아지면 질차값이 커지니까 직선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세기는 세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 요걸 읽어주고 책에는 전선 나와 있는데 전선이랑 도선이랑 같습니다. 이거는 요거 되게 중요해.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원형도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하나 약속을 해드릴 게 뭐냐면 약속을 해드릴 게
이렇게 지면을 뚫고 나온다. 지면, 요거 지면. 요 지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뚫고 나온다. 이거를 사실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뚫고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전류든, 뭐 자기장이나 관계없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렇게 일단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 지면을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간다. 들어감.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펼칠 수 있느냐면은, 이렇게 배꼽이 쏙 들어가는 것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5는 요전도선, 뭐, 요렇게 5는 도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연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얘는 전류가 요렇게 흐를 텐데,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출발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가운데에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고 중심위에서 자기장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는데, 근데 아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내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를 전류를 안 잡고 엄지라고 하는 거를 내 손가락으로 잡아도 결론은 똑같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여기서는 전류가 위로 오르면 내 손가락을 이렇게 움켜쥐면은 오른쪽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거는 위에서 오른쪽 손가락 두고 내 손가락을 움켜줘도 가운데는 안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엄지를 잡고 내 손가락을 움켜줘도 어쨌거나 가운데는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나, 자기장이라고 한 걸 그렇게 해서 갖고 하나,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내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붉게 되면 엄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나 저러나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나 똑바로 하나,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는 거고, 그거랑 똑같은 형으로 쓴다 그러면은 여기 전류 흐르고, 여기 전류 흐르고, 전류 흐르고 하게 되면은 내 손가락은 이렇게 잡아지나, 각각 한 개씩 다 해보나, 어차피 이렇게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 튀어나온다. 세계는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좀 이쁘게 마찬가지. 이 종이에 원선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려줘. 박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책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쓸 건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전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겠죠, 전류가. 그러면은 자기장 방향 그려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전류가 여기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려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러면, 요게 얘랑 닮았죠. 얘랑 닮았으니까 얘가 요런 식의 동심원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얘는 얘 닮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치면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럼 결국은 자기장이니까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 움켜쥐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이거를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건데, 평면으로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보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원래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뭐 K 프라임분의 뭐 R분의 I란 말을 쓰긴 쓰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원형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세기를 보는 거고,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아니라 반지름, 그리고 I라고 하는 거는 전류 세기라고 하는 거하고 얘랑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없겠고, 얘가 커지면 따라 커지는 거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 얘가 작아지면 작아지면 얘는 따라서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도 뜻이 보면 알겠지만, 원노선 중심에서는 직선 모양, 나머지 부분에서는 곡선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정 가운데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 방향 찾는 요령을 설명을 했고, 세기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전류 세기가 셀수록 세며 반지름 작을수록 세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코일 주위는 맞는데 결국은 구할 때는 코일 내부, 내부만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여기서 보면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코일만 있는 무한 코일, 무한 코일, 무한정이 꽤 있다고 보면 되겠는 건데,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 그림을 그릴 때 이걸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해석이 두 가지로 되기 때문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점선이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은 이렇게 원형 막대 같은 걸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 정말 조금 심각한 사람들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요걸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건 논란이 없죠. 이거는 이거 어디로 방금 바뀌었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때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 전류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내 손가락으로 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엄손가락이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엄손가락이 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N극, 여기를 S극으로 두게 되면은 뭐 정확하게 약간 막대에서 비슷하게 좀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자기장을 좀 그려보라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근데 안에서 그려질 때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다 균일하게 그려진다. 균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면 되겠는 건데, 마치 이제 막대가서 비슷하게 좀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찾는 요령은 저렇게 찾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고 좀 그리기 좀 힘든데,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자석의 색이라고, 그 자개장의 색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내용인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일단 K는 상수니까 빼고, 어쨌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고, 요 N이라고 한 게 뭐냐면 1m당 가문수. 그러니까 빽빽할수록, 요 빽빽하게 가면수록 요게 세거나 빽빽히 가면수록 결국 이제 코일 내부에 만들어지는, 내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코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반지름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원래 전기 자체가 이게 감긴 정도가 한 번 감겨 있다는 의미로 좀 보다 보면은 어쨌거나 이게 위치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반지름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얼만큼 감았냐, 얼만큼 전류가 흐르냐로 이렇게 코일 내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색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림 잘 보셔야 되겠고, 솔직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보다는 저런 식으로 그린 게 좀 이해가 편할 수도 있는데,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막대 자석 비슷하게 나온다고 돼 있죠. 막대 자석 주위 비슷하게. 그래서 막대 자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 주위는 그렇고 내부는 직선 모양, 즉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부에 만들어진 자기장 색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일정하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판단하면 되겠죠. 일정하게 만들어진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기장 방향 찾는 방법은
네 손가락이라고 하는 걸 전류,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걸 자기장, 감아지, 요렇게든 저렇게든 감아지는 식으로.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많은데 잘 감아서 자기장을 건들 것 같고, 책에도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쓸수록 세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촘촘하게 감을수록 세다. 그러니까 촘촘한 정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N, 이게 N번 감았는데 1m당 몇 번 감았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일단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이걸 응용한 게 뭐냐면 분자석인데, 분자석. 이거는 코일 내부에 이 철심을 집어넣은 것 같은 구조라 보면 되겠는 거고, 이 철심이라고 하는 걸 좀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부 자기장의 효과가, 내부 자기장이 더 세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요걸 일단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학교에서 저기 쇠목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뭐 불에 달궈가지고 천천히 식혀가지고 이 종이로 감아가지고 그 위에 에나멜 선으로 감는 식으로 좀 했는데, 어쨌거나 그림을 좀 그려본다 그러면 뭐 쇠못이라 그런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이를 감는 겁니다. 종이를 이렇게 못이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정말 촘촘하게 감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주면은 마치 뭐처럼 되어버리냐면은 요게 막대 자석 비슷하게. 일단 첫 번째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 전류라고 하는 거를 흘려주거나 흘려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자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가 안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전류의 세기죠, 세기. 이 세기라고 하는 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면 자기장의 세기, 이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도 따라 커지고 따라 작아지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세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방향. 이 전류의 방향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바꿔주냐면은 N극, 그 다음에 S극, 이들의 위치 변화가 되네. 위치 변화.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가 바뀌는 건데, 이런 위치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결론부터 말하면 전류라고 하는 거를 잘 조절하게 되면 결국 저기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게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책에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잘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일단 전자석은 줄치고 코일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것을 줬으면 좋겠고, 특징,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그렇죠. 여기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 성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두 번째, 철심을 넣지 않을 때보다 자기장 세기가 세진다. 그러니까 넣었을 때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코일에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게 되면 극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세기, 방향, 이런 변화는 자기장의 세기, 위치 변화, 극 변화, 이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것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얘랑 같기 때문에, 여기랑 코일이랑 똑같기 때문에 1m당 감문수가 많거나 전류가 세게 흐르면은 코일에 흐르는 자기장 세기가 더 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일단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용이 나오는데 이용. 사실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원리를 이용하라 그러면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좀 예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 스피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구조를 좀 뜯어봐야 되는데 스피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저기 자석도 있고 코일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진동판 그 다음에 코일 그 다음에 연구자석 이렇게 있습니다. 연구자석. 여기 이제 코일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코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사실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전자기도까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어쩌면 스피커에 자석이 있고 코일이 담겨져 있다 정도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전류가 흐르면 쉽게 말해서 전류가 흐르면은 코일에서 만드는 N극 코일에서 만드는 S극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진동판이라고 하는 거에 진동판이라고 한 걸 말 그대로 떨리게 만들어요. 떨리게. 왜냐면 얘와 얘 사이에 인력, 청력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진동판이 떨리게 되면서 소리를 좀 키우는 게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스피커라고 하는 거, 쓰인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 일단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자동식 개폐문이라고 있는데 자동식 개폐문 요즘 누르면 열리는 거 많죠 이거는. 그래서 눌러가지고 어쨌거나 코일이라고 하는 것들의 성질 NS극이라는 거 바꿔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연료가 닫히게 이제 작동시키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스피커 정도 하고 자동 개폐문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역과적 자석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66쪽에 나와 있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건 사실 고등학생도 조금 어려워합니다. 고등학생도 조금 어려워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힘은 원래는 우리가 옛날에는 전자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어차피 전자기력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랑 가장 크려면 수직하게 서 있으면은 이 전류라고 하는 게 도선이라고 하는 게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뭐 그런 개념인데 일단 원체에도 자기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그림을 좀 해석을 하면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하고 그 도선 주변의 자기장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이거는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도선이 받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원인 같은 거라 보면 되겠고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결과 같은 거로 보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남아있는 그림을 좀 그대로 본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X축, Y축, Z축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 그랬고 즉 위에가 N극이고 밑에가 N극이 위에가 S극이니까 N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원래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거고 전류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힘을 어디로 받는데 양쪽 둘 중에 한쪽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고 이 도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른쪽에 힘을 받아요. 힘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들끼리 수직이고 얘들끼리 둘이 수직이 나올 때 얘랑 얘랑도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도선이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세 개 관계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써서 저 방향을 마지막 얘를 찾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엄지 손가락을 쓴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여기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이 네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 방향. 네 손가락. 오른 손바닥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잡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손가락 잡게 되면은 손바닥이 오른쪽을 향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손바닥 윗바닥. 손바닥 방향으로 이 전선이 힘받는다 뭐 이런 건데, 요거 찾는 겁니다. 찾는 거.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는 전류랑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마지막에 이걸 결과로 찾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게 왼손으로 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오른손 바닥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약간의 요령을 좀 말해주면은 이제 전류가 두 글자니까 이 엄지손가락 두 마디에 전류가 들어간다고 하면 되겠고, 내 손가락은 세 마디로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세 마디에 자기장을 집어넣는다 생각하게 되면은 손바닥이 이제 힘이 한 판이니까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서 찾게 되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왼손으로 하면 틀리고 시험 칠 때 귀찮다고 막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문제 풀고 이러면 큰일 나고, 오른손으로 하고 이제 오른손으로 문제를 풀고, 왼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에 왼손은 좀 잘 추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편한 거 쓰면 되겠고, 이런 세 개의 관계를 가지고 요거 찾는 게 자기장 쪽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원인, 요게 결과 이런 식으로,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번에 전선이 받는 자기 방향이라 그러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이면 손바닥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선이 그쪽으로 이렇게 힘받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는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보면 되겠고, 자기력 크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은 이게 결과니까 원인이 커지면 결과도 커지겠죠. 이거.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고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은 자동으로 자기력은 커진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에도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 세기가 셀수록 크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센 방법은 수직일 때. 애들이 수직이면 가장 좀 힘을 크게 받는 거고 같은 방향의 힘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정확한 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동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여기로 갑시다. 이렇게 전동기 사람 이름 맞지 않을까?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이 전하고 동을 봐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회전, 이 회전도 일종의 운동 같은 거니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로 모터라고 하죠. 모터라고 하는 전동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이거를 아까 말했는 것처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은 이 자석에 N극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N극이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자석에 이런 식으로 S극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N에서 출발해가지고 S로 들어가죠. 이렇게 S 방향으로 이렇게 나침반에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간다. 아까 배웠던 거라 보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도선이 이렇게 누웠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각도선이 하나 있으면은 저게 전류만 흘려주면은 제가 회전한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일단 뭐 정류자랑 브러쉬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정류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형이 약간 잘린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이게 반바퀴 4분의 1바퀴 돌 때마다 전류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반바퀴죠.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가 끊어지고 전류가 흘렀다가 끊어졌다 이걸 반복시키는 기구라고 하는 거를 이걸 정류자라고 그래요. 정류자. 전류를 바르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 양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브러쉬라고 그래요. 브러쉬. 이거를 브러쉬라고 그러는데 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책에 전류를 흘려주는 방향이 있는데 A, B, C, D도 있죠. A, B, C, D 여기가 A 노란색으로 할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는 C 여기 D라 그랬을 때 여기를 플러스 극으로 걸어주고 여기를 마이너스 극으로 걸어주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이것도 X축, Y축, Z축 여기도 X축, Y축, Z축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둘 다 오른쪽으로 자기장 봤죠. 오른쪽 자기장 지금 여기는 이제 AB 도선을 쓸 거고 이거는 CD 도선을 할 건데 둘 다 오른쪽으로 자기장 얘도 오른쪽으로 자기장 전류는 어떤 거냐면 얘는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는데 요 방향으로 이렇게 얘 이렇게 내려줘야 돼. 전류가 이렇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 방향을 쓰라 그러면은 CD 도선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 얘는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지만은 전류를 앞으로 하고 자기장을 이렇게 하면 손바닥 위에 향하죠. 이렇게 얘는 그래서 전류가 앞으로 나오고 자기장 오른쪽이니까 얘는 위쪽으로 힘받는다라고 하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오른쪽, 전류가 안쪽인데 자기장이 뒤쪽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자기장이 저기 그림 기준으로 오른쪽 전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손바닥이 밑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결국은 얘는 위쪽으로 힘받는 거고 얘는 아래쪽으로 힘받으니까 이 사각도선은 이렇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90도가 회전하게 되면 90도가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세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브러쉬라고 하는 걸 그림을 그려봐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안 닿고 끊어지게 되면 얘가 안 돌 것 같은데 근데 돌아갑니다. 이거는 왜 돌아가냐면 마치 100m 막 달리기 하고 그만 못 멈추는 것처럼 일단 돌아가는 거를 멈추기 하는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 보통 관성이라 그러는데 관성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자 지금 도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D 또 90도가 돌게 되면은 회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 텐데 마찬가지 계속 오른쪽은 플러스 마찬가지 왼쪽은 계속 마이너스니까 아까는 전류가 이제 BA 방향으로 흘렀다 그러면 이번엔 전류가 AB 방향으로 흐르고 아까는 전류가 DC 방향으로 전류 흘렀다면 이번엔 CD 방향으로 전류 흐르죠.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왼쪽으로 여기 중심으로 도선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놨을 때 오른쪽은 무조건 위쪽으로 힘받고 오른쪽은 무조건 아래쪽으로 힘받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힘받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받고 요렇게 계속적으로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데
이런 원리로 이제 돌아가는 거를 전동기 혹은 모터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아까 말했던 이거 전자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 거고, 책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림이 나왔을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자꾸 돌아간다는 거, 우리 책에도 그림같이 하니까 결론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뭐 이렇게 좀 나와있죠. 칠판에 쓴 것도 똑같은 그림이니까 잘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회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찾는 겁니다. 전류 자기장을 찾아서 흰 방향의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면 되겠고, 오른쪽에 정류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적힌 게 보면 알겠지만 회전축이 반바퀴 돌 때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바꿔준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는 BA로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거를 AB로 바꿔주고 DC로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거를 C대로 흐르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류 방향을 바꾼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는 어쨌거나 한 방향으로 돌 수 있게 전류가, 그런 게 정류자라고 보면 되겠고, 이용은 크게 볼 게 없는 게 뭐냐면 회전하는 것들은 다 이런 거라 생각, 전기 꽂아가지고 회전하는 것들은 다 이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선풍기 마찬가지죠. 선풍기 전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기 회전시키면은 막 회전에 의해서 돌아간다 보면 되겠고, 세탁기도 마찬가지. 세탁기 전류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회전하죠 이것도. 그래서 청소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약간 시들해진 것 같긴 한데 드론, 여기 선풍기 같은 게 4개 달려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럼 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준 거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도 어쨌거나 저기 돌려서 이제 끌어올리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기 속하긴 하는데, 저런 것들이 전동기가 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돌아가는 것들은 다 전동기 올리고 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가는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다 받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일단 과제를 풀어오는데, 요러면은 대단원 2가 끝났습니다. 전자기. 그러니까 대단원 2라고 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은 전기와 자기 파트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는 거고, 아마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중간고사 들어갑니다. 1학기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일단은 숙제를 70초까지 다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이제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